자, 오늘은 산염기랑 관련된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자, 산염기 세기를 이제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화학년, 1학년, 2학년 이제 화학을 배우면서 이건 강한 산이야, 강한 염기야 라고 하는 걸 표현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산과 염기가 세다, 약하다라고 하는 걸 표현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요게 우리가 외울 때는 그냥 이게 염산이 강산이야라고 외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나 볼 건데요. 이온화 상수 보기 이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강산, 약산이라고 하는 걸 나눌 때 이제 녹는다라고 표현하죠. 얘네가 어쨌든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거, 염기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 세 가지로 정의했죠. 하나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그 다음에 루이스의 산염기, 그 다음에 브랜스 로리 산염기. 그래서 여기서 세 개를 얘기할 때는요, 아레니우스를 따질 거예요. 아레니우스는 수용액에서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H 플러스를 내놓느냐, OH 마이너스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산이냐 염기냐라고 하는 걸 구분했다는 거. 자, 그랬을 때 굉장히 강한 산이다라고 하는 거랑 이제 강염기라고 하는 걸 나눌 건데요. 강한 산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녹여요. 그랬을 때 대부분 이온화한다라고 표현을 여기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온화하는 거랑 같은 말이 다른 말로 해리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HCl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뉘게 되죠. 양이온, 음이온 나뉘게 되죠. 만약에 얘가 100개를 넣었으면요. 얘가 90개, 얘가 90개 이렇게 만들어지고 안 녹은 분해되지 않아 HCl이 10개 정도 이렇게 있겠죠. 대부분이 이온화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CH3COH가 물에 녹으면 CH3CO-랑 H 플러스로 번일 건데 얘가 100개 있으면은 얘는 10개씩밖에 분해가 안 된 거죠. 90개는 여전히 이걸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일부분만 이온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온이 많냐 적냐를 가지고 우리는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거를 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산은 약산보다요, 수용액에서 훨씬 더 수소 이온이 많아요. 우리가 산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수소 이온이었던 거죠. 산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수소 이온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강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 훨씬 더 이온이 많으면 전류가 세게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건 다른 말로 우리가 강전해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우리 전해질이란 말 들어보셨어야 돼요. 그죠? 물에 녹아서 이온으로 나뉘는 물질이라고 표현했던 부분. 자, 마찬가지 염기도 강염기랑 약염기가 존재를 하는데요. 강염기는 마찬가지 물에 녹아서 대부분 이온화할 거고요. 약염기는 일부분만 이온화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강염기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약염기보다 수용액에서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염기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산화 이온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얘는 훨씬 더 우리가 강한 염기예요. 마찬가지 전류가 더 세게 흐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강산, 약산, 강하다, 약하다를 따질 때에는 얼마나 이온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거고요. 다른 문제지 같은 경우에선 얘를 이온화도라고 하는 걸로 비교합니다. 라고 할 거예요. 이온화도는 100개 중에 몇 개가 이온화했어? 라고 하는 비율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이온화도가 크니까 그건 강산이야 라고 표현을 할 건데 우리 교과서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물론 문제지마다 있는 데도 있고요. 없는 데도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값과 이제 산염기 세기를 비교를 할 건데요. 자, 이온화 상수, 상수예요. 그죠? 그리고 이온이 되었을 때, 나뉘었을 때 상수입니다. 얘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병형상수의 일종이에요. 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산이라고 하는 거 물에 녹아가지고 플러스 이온이랑 마이너스 이온을 나뉘어져라고 하는 게 비가역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가역 반응으로 표시가 되어요. 얘 또한 가역 반응의 한 종류고요. 이렇게 됐을 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평형입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수용액에서 이온화 평형을 이룹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인 물에 녹아서 이온화 평형을 이룬다라고 해서 이온 상태로 얘가 농도가 어느 정도 있겠지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K 구하는 방식 똑같습니다. 반응물 HA. 자, H2O고요. 그 다음에 H3O 플러스 A 마이너스라고 쓸 건데요. 우리가 평형상수 쓸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얘지요. 얘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얘는 용매로서 쓰이는 거고요. 지금 물에 녹아라고 했던 순수한 용매, 녹인다, 용해라고 하는 과정은 우리 여기서 쓰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I죠. 다른 산에 비해서, 수산화 이온에 비해서, 혹은 뭐 수소 이온에 비해서, A- 이온에 비해서 농도가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이 H2O만의 농도라고 하는 거를요, 일정하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일정하면 여기선 상수 값으로 돌려서 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그냥 없애지는 않고요. 얘를 우항 옮깁니다. 저항에서 우항해서 여기다가 H2O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 상수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산 염기는 물에 녹아서 지금 아르니우스 염기를 정의할 거니까요. 자, 그랬을 때 얘가 물에 녹았을 때의 지금 산이라고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산, 애시드의 얘기지요. 그래서 K값,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값에다가 물에 녹았어 라고 하는 걸 곱한 거를 KA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의 K값, 우리가 구하는 방식을 이렇게 씁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드세요. 마찬가지 염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B, 베이스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자면 K값 곱하기 물에 녹였을 때 K값이다 라고 해서 B분의 BH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우리가 상수값이라고 하는 거를 구해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 둘 모두 다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할 때 라고 하는 게 기준점이 있어야겠지요. 자, 그럼 만약에 Ka, 우리가 알고 있는 이온화 상수, 산의 이온화 상수가 크다면 더 많이 이온화하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으로 평형이 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죠?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러면 얘네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지요. H3O 플러스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H 플러스가 많이 나는 거면 우리 산의 세기는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왜 이러니 말을. 정반응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산의 이온화 상수, 염기의 이온화 상수는 평형상수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게 되면은 농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온화 상수를 가지고 산이 센 산이냐 약한 산이냐 라고 하는 거를 비교하더라 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아세트산을 물에 녹여가지고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사이안산을 나눠가지고 물에 녹였습니다. 둘 다 지금 H3O 플러스가 나온 거 보니까 이온화 상수가 나왔고요. 숫자가 지금 현재 다릅니다. 자, 그럼 둘 중에 H3O 플러스의 농도가 좀 더 큰 게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H3O 플러스, KA라고 하는 거는 정반응을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이 이온화가 되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이온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세트산이 사이안산에 비해서 숫자가 그래도 조금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세트산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물에 녹았을 때 H3O 플러스의 농도가 클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강한 산이야? 우리 아세트산이 좀 더 강한 산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인 크기예요. 누구에 비해서 누가 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문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무조건 강하다, 약하다의 개념은 아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 또한 평형상수기 때문에요. 평형상수를 관련해가지고 이온화 평형 관점에서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평형상수 저번 시간에 봤던 거죠. 자, 이온화 평형을 이루고 있었을 때 1몰 아세트산 수용액에서 H3O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죠. 얘가 1몰 있었어요. 평형을 이뤘대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X만큼 생겼고요. X만큼 없어진 거죠. 물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1.0-X고요. X만큼 생긴 거죠. 그럼 우리가 KA를 구할 때 HA 분의 A-H3O 플러스의 농도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1.0-X가 나와야 되고요. X의 제곱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란 소린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KA 값이 얼마냐면은 이 값입니다. 자, KA 값이 이 값인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요. 한마디로 마이너스가 붙었다. KA 값이라고 하는 거는 정반응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걸 많이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KA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다면 얘는 H3O 플러스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한마디로 역반응 쪽으로 훨씬 더 지금 잘 반응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 X값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지금 현재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에는요. 1.0-X를 그냥 1로 보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매우 작기 때문에. 매우 작다. 그렇지만 X는 살아있어야 돼요. 여기에서의 X, 1 빼기
여기만큼 0.0000 빼주면 거의 1이란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여기가 이렇게 변환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x의 제곱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럼 x를 구해야 하는 거죠. 계산기 또돌또돌 해보시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x 값이 얼마 나오냐면은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 나온다는 거죠. 1000분의 42. 아니 1000분의 42죠. 1000분의 4점이니까 10,000분의 40인 거죠. 굉장히 조금이구나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돼요? 밑에 있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얘는 지금 식이 없네요. 암모니아 수용액 NH3 물에 녹였습니다. NH4 플러스 암모늄이랑 OH 마이너가 생겼어요. 자, 암모늄 이온의 지금 농도가 암모늄이란데 얘 농도가 얼마냐면 1.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래요. 자, 근데 여기 지금 0.1몰 있었어요. 이거 그러면 생겼어요. 얘도 그만큼 생기겠죠. 그럼 얘는 0.1에서 이걸 빼준 거겠죠.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K값 구하려면 0.1 빼기 1.34의 10의 3승에서 1.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값을 하는 거네요. 그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1을 기준으로 볼 거예요. 1을 기준으로 얘네가 크다 작다를 볼 거기 때문에 0.1에서 이걸 빼면은 겁나 작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0.1로 둡니다. 한마디로 거의 얘를 무시한다는 소리죠. 0.1분의 1.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또돌또돌 계산기 두들기면 KB 값을 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온대요. 거지 같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되세요?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밑에가 좀 중요해요. 짝산 짝연기. 자, 우리가 이제 작년에 배웠던 이제 누굴 얘기할 거냐면은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를 배울 겁니다. 자, 앞에 산의 세기는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였어요. 여기는 브랜스테드, 로리 산염기입니다. 브랜스테드, 로리는 H 플러스가 굉장히 중요했죠. 주는 애, 받는 애. 주는 애를 산, 받는 애를 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밑에 아세트산 수용액에서 이온화 평형이 됐을 때 상수 있었고요. 자, 우리 산염기 그러면 나눠봐라 얘기하죠. 정반응에서 이렇게 지금 됐어요. 아세트산 이온이랑 H3O 플러스 이온. 그럼 여기 있는 수소를 이렇게 준 거니까 얘가 산, 얘가 염기입니다. 반대로 역반응을 봤을 때 아세트산 이온이랑 얘 누구니? 하이드로늄 이온 보면은 요 H가 이렇게 간 거지요. 그래서 얘는 산, 얘가 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산염기라고 하는 거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온화 상수는요 1.8 곱하기 10 마이너스 5승이래요. 되게 작지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역반응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H3O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게 나와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밑에 잠깐 보시면서 같이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짝산짝염기라고 하는 거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수소 이온이 있어요. 그죠? H 플러스 이동에 의해서 이제 짝이 되는 한 쌍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짝산짝염기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 위에 반응식에서 보시면요. 자, 아세트산이 반응을 합니다. 가역 반응. 자, 그랬을 때 아세트산은 아세트산 이온과 수소 이온을 주고받는 거에 의해서 산염기가 정의되죠. 얘가 산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염기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수소 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염기를 우리는 짝산짝염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네가 짝산짝염기, 수소 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염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산염기랑 내가 이쪽에서 줬어,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야 랑은 조금 다른 거죠. 그죠? 수소 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한 쌍의 짝염기, 짝산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온화 상수 값을 줬단 말이에요. 그죠? 이온화 상수가 크다는 거는 오른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응이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우세하다는 거고, 이온화 상수가 작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반응이 훨씬 더 우세한데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1을 기준으로 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염기라고 하긴 나오는데요. 짝꿍이에요. 내가 짝꿍을 데리고 다니는데요.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 강한 애는 약한 애를 데리고 다니려고 하고요. 약한 애는 강한 애를 데리려고 해요. 요게 조금 나쁜 의도긴 한데요. 그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상대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절대적인 거 아니고. 자, 사내세기가 강하면요. 짝꿍 염기는요. 약하다. 사내세기가 약하면요. 그 짝꿍 염기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왜 비교할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반응식에서 산과 염기가 두 종류씩 생겼어요. 그죠? 그럼 산이 두 개고 염기가 두 개네? 누가 세고 누가 약하지? 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는 꼭 비교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3번에 해당하는 상대적 세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거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사실 아세트산이랑 물이 녹아서 하이드로늄 이온이랑 아세트산 이온으로 바뀌는 여기 반응식에서 다시 한번 산염기를 적어볼까요? 얘가 이렇게 줬으니까 얘는 산이고요. 얘는 염기입니다. 그죠? 자, 얘가 이렇게 줬으니까요. 얘가 산이고요. 얘가 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소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여기가 짝산 짝염기 한 쌍, 여기가 수소이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짝산 짝염기 한 쌍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요. 자, 그러면 산이 두 종류, 염기가 두 종류가 생겼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봤더니 이 평형산수, 이온화 평형산수 굉장히 작아요. 작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에 의한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정반응에 해당하는 요 반응에서의 요 애의 KA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굉장히 작다는 거는 이 아이 자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산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정반응보다는 역반응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이 아이의 짝꿍은 그럼 약하니까 누구예요? 얘는 강해야 돼요. 그죠? 강해야 돼요. 요게 지금 이렇게 얘기한 3번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지금 봤더니 또 하나의 염기가 있어요. 자, CH3CO-라고 하는 아세트산 이온은 강한 염기래요. 그럼 염기, 물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저 염기랑 비교했을 때 어떨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짝산 짝염기에서 산과 염기 지금 모두 다 반응을 할 때 물에 녹인 지금 이온화 상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산과 염기를 지금 물에 녹일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작년에 배웠듯이 물이라고 하는 아이는 양쪽성 물질입니다. 산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염기로서 작용이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걸 비교하고 강하다, 약하다 하는 걸 비교할 때에는 물이 기준점이 됩니다. 물이 기준점이 될 거고요. 그 기준점이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요. 자, 물보다예요. 물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염기로서 작용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은 저 염기, 물보다 강한 염기가 CH3CO-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H2O의 염기는 쟤보다는 약해야 돼요. 그죠? 이건 약한 염기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짝꿍 누구예요? 산이죠. 하이드로늄 이온. 얘는 약한 염기였네요. 여기는 강한 산이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돼요?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위에 올라와서 여기 산의 세기, 염기의 세기 비교하자면 산은 얘가 세고요. 염기는 얘가 세다라고 하는 걸 비교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 우리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밑에 것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 뒤에 있는 문제랑 겹치는 거라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지요. 여기 확인하기 문제 있어요. 자, 반응에서 짝산 짝염기 구분하고 산 염기 상대적 세기를 비교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반응, 정반응에서 보면은 요렇게 준 거지요. 그럼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입니다. 정반응 갔을 때. 자, 역반응 갔을 때는 요렇게 가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주는 거네요.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네요. 그죠? 그럼 짝꿍 거치면은 H 플러스에 의해서 요렇게 짝꿍 짝염기, 여기 H, 그래서 여기가 짝꿍 짝염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 KB 값은 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구의 염기? 이 염기죠. 굉장히 약합니다. 얘는 약염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 자, 그럼 약염기의 짝꿍은 누가 돼야 돼요? 강산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 기준이 누가보다 강해야 된다고요? 얘보다 강해야 된다고요. 그죠? 얘보다 강해야 되면 여기는 약산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럼 얘 짝꿍은 강염기라고 하는 게 되어야겠지요.
자, 그래서 산을 비교하자면 산이라고 하는 건 H2O랑 지금 NH4 플러스가 있었어요. 그럼 NH4 플러스가 훨씬 더 강한 산. 염기라고 하는 건 지금 NH3랑 누가 있니? OH 마이너스가 있어요. 누가 더 강해요? OH 마이너스가 더 강한 염기입니다. 라고 우리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되셔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짝꿍이 하나는 강하면 하나는 약하다 그랬어요. 나쁜 거지만.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짝산, 짝염기 관계를 볼 건데요. 짝산을 지금 우리가 썼을 때 이렇게 썼어요. 반응식을. 그럼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짝꿍 염기입니다. 그럼 이 짝꿍 염기에 해당하는 I를 물에 녹여요. 그죠? 물에 녹였을 때 반응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위에 있는 반응식이랑 조금 달라요. 여기 부분이. 그죠? 자, 근데 그럼 KA 값, KB 값을 우리가 이온화 상수 평형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네 두 개를 이온화 상수를 곱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 바로 연결해서 쓸게요. 그럼 A-분의 HA OH- 를 곱해주면 A 이거밖에 안 나오죠. 한마디로 짝꿍산과 짝꿍염기의 이온화 상수를 곱해주면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OH- 농도값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작년에 봤는데 뭐라고 얘기했죠? KW라고 했잖아요.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25도씨에서 저 값은 1.0 곱하기 10의 14승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래서 pH 구하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농도의 물, 그리고 그 농도라고 하는 게 변하지 않는다 거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몰 물 농도는 1몰만큼? 1몰만큼 있다면 약 55.6몰 정도? 그 정도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큰 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짝꿍산과 짝꿍염기를 곱하더라도 그 값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 누구 하나가 커지면 누구 하나는 작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얘 또한 평형 상수니까요. 변하면 안 되는 값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짝꿍이 강하면 짝꿍이 약해야 돼요. 그죠? 그게 지금 여기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내용으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십니까? 그래서 확인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큰 맥락은요. 염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종류로 생길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염은요. 중화반응에서 주안점을 둡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화 반응에서의 염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산의 음이온, 염기의 양이온. 그죠? 이렇게 반응했을 때 물이 생기는 중화 반응에서 나머지 물질. 이거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눴을 수도 있고 구경균 이온이다라고도 많이 표현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염이라고 하는 게 가수 분해를 한대요. 자, 말 그대로 가한다 물을 그럼 분해되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염이요 물과 반응해서 나뉠 거예요. 그죠? 나뉠 건데 나뉠 때 그냥 나뉘는 게 아니라 항상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나 OH-를 생성하곤 합디다. 그래서 물을 더해주면 이런 것들이 생길 건데 그런 걸 우리는 가수분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화 반응을 할 때 실제로 작년 화원에서는 무조건 염산과 수산나트륨 가지고 했어요. 강산, 강염기를 많이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에는 강산도 있고 약산도 있고 강염기도 있고 약염기도 있고 조합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을 좀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강산과 강염기,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염 같은 경우는요. 이온화는 돼요. 그렇지만 가수 분해를 하지 않습니다. 가수 분해를 하지 않아요. 왜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요. 얘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산에 붙어있는 음이온, 양이온.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는 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NaC, 우리가 알고 있는 염화나트륨. 그래서 강산, 강염기에 붙어있는 이 아이들은요. 이온화는 되지만 가수분해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가 안 생기는 거죠. 수용액 자체가 중성입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약산과 약염기입니다. 강염기. 자, 약산 강염기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우리 작년에 중화 적정했을 때
요런 식이 있었어요. 식초 가지고 있죠. 그리고 누구냐? 얘 누구지? NaOH, 수산화투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실제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이 생기긴 하고요. CH3COONA라고 하는 요 염이 생기지요. 자, 근데 요 염이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얘가 나뉘어요.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자, CH3CO-랑 Na+로 나뉩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산, 강염기에 붙어 있는 것들은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은 얘는 누구야? 얘는 반응을 안 하고요. 얘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CH3CO-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얘랑 비교했을 때 이거 약한 산이죠. 약한 산의 짝꿍 염기죠. 그죠? 짝꿍 염기. 음이온이 물이랑 반응합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CHCO3-랑 물이랑 반응을 해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물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줄 수 있고 얘가 굉장히 강한 산이니까요. 반응이 충분히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죠? 강한 산. 약산, 강산? 아니지. 모르겠어. 그건 찾아봐야 돼. 다시. 그지? CH3CO- 강산 염성이지.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왜냐면 굉장히 얘는 약한 산이니까 다시 분자 상태, 이 전체 상태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누구예요? OH-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져요. 그럼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알고 있듯이 이거 염기성 돼요. 문제가 생겼죠. 그죠? 아하,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이번에는 강산과 약염기입니다. 그럼 강산과 약염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고 여기 나와 있냐면 암모니아 만드는 거였어요. 자, 암모니아 만드는 반응으로 어떻게 써요? 우리가 알고 있지? NH3에 염산을 부었어요. 그죠? 염산을 부었으면 NH4+ 라고 하는 거랑 Cl-로 나뉘게 되겠네요. 일단.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게 강한 거고 얘가 약한 거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NH4+가 나뉘었어요. 그죠? 여기는 H2가 생기고 NH4+가 사실은 나온 거겠죠. 자, NH4+가 물과 다시 만납니다. Cl-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강산에 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반응을 안 해요. 얘만 반응해요. 그럼 물과 반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겠죠. 얘가 다시 돌아오려고 해요. 지 걸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H3O+를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산성이 됩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죠.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굴 섞느냐에 따라서 액성이 완벽하게 중화 반응일 때 중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유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지금 4번 동그라미가 하나 없네요. 누가 없냐면 약산 더하기 약염기가 없어요. 그죠? 약산 약염기 같은 경우에는요, 생기긴 생겨요. H3O+랑 OH-가 생기긴 생기는데요. 거의 중성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루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일반적으로 3개만 다루고요. 3개 중에서도 2개. 이 아이들은 꼭 암기가 되어야 되는 파트인 거지요.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하나 했었어요. 그죠? 이걸 뭐 다른 학교들은 수행평가를 보기도 하던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수행의 pH, GCR 색깔 보고 액성 확인하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pH 너네 구했고요. GCR 색깔 구했고요. 액성 같은 거 확인했습니다. BTB 가지고 보고 이게 노란색이면 산성, 초록색이면 중성, 파란색이면 염기성이야 라고 하는 걸 다 파악한 다음에 선생님 얘가 원래 이랬나요? 라고 나한테 질문을 했죠. 너네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르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험 결과값을 쓸 때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얘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다음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Na+랑 Cl-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Na+는 어디서 온 거냐면은 NaOH에서 온 거죠. 그죠? 그러면은 Cl 같은 경우는 누구에서 온 거예요? HCl에서 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강염기. 강산이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가 됐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성이 됐었어야죠. 그죠? 자, 이렇게 다 물론 계산이죠. 실험 결과값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얘는 K 플러스 NO3 마이너스 NH4 플러스 Cl 마이너스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 NA 플러스 CO3 마이너스 CH3CO 마이너스 NA 플러스 이렇게 되었을 때 얘네들이 다 어디서 왔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와야 돼요? 이건 KOH에서 와야 되고 HNO3에서 와야 되죠. NH4 CL이면은 얘는 암모늄에서 왔겠네요. 암모니아. 그죠? HC에서 왔을 거고 암모니아에서 왔을 거고 HNO3에서 왔을 거고 자 NaOH에서 왔을 거고 H2CO3에서 왔을 거고 CH3COOH에서 왔을 거고 NaOH에서 왔을 거고 자 그러면은 어디서 왔냐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강산강염기 종류를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KOH는 강염기 HNO3는 강산 그럼 얘 또한 중성 얘는 약염기 강산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얘 같은 경우에는 산성을 만들 수 있겠죠. HNO3 약염기 HNO3입니다. NH3 HNO3는 강산 얘 또한 산성 자 NaOH는 강염기 얘는 약산 얘는 염기성 자 CHCO3는 약염기 얘 약염기 아니지 약산이지 이거 강염기 그럼 얘는 염기성이겠죠. 자 대충 눈에 보이세요? 누가 강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액성은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아세트산이랑 NaOH 섞었는데 NaOH가 더 세잖아. 그죠? 훨씬 더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는 개수가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염기성 뛰지 않을까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괜찮아요. 문제 풀 때는. 그죠? 자 그럼 작년에 우리가 중화 적정을 했을 때 식초를 가지고 자 그럼 우리는 왜 딱 중간에서 바뀌는 BTB를 이용하지 않고 페노프탈레인을 썼을까요? 왜요? 그거 완벽하게 중성이 되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죠? pH 7에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NaOH 때문에 걔는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염기성에서 중화가 끝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노프탈레인 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작년에 실험이 사실상 그렇게 된 이후에 BTB를 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너네가 추가적으로 허투에서 공부가 되신 거죠. 돼요? 그럼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가 있다는 거.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너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훌륭하시네요. 자, 마무리하기 보십시다. 자, 이온화상수다라고 하는 거를 구합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HA가 밑에 오고요. A- 생성물이니까 이렇게 옵니다. 클수록 산의 세기는 강하다. 표현하고요. 자, KB도 마찬가지. 반응물분의 생성물. KB 크면 염기생이도 강하다. 강산 강염기는 염을 만들었을 때 중이고요. 강산 약염기는 산성. 약산 강염기는 염기성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자, 0.5몰 HA 수용액 이온화 평균입니다. 수용액의 pH가 2.5일 때 HA의 이온화 상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pH를 주네요. pH가 작년에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자, 어쨌든 이온화 상수 구하는 방법은 우리 HA의 농도분의 A-의 농도, H3O 플러스의 농도를 KA 값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0.5몰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얘가 0.5몰 있을 때 평형을 이룬 거죠. X 생기고 그죠? 0.5 마이너스 X분의 X의 제곱을 구하시란 소리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0.5로 퉁쳐서 계산해라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근데 pH가 약산 수용액의 pH가 2.51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pH라고 하는 걸 구하는 거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 이온의 농도지요. 이게 지금 2.51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H3O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2.52승에 해당한다는 거죠. 돼요? 아유, 이걸 어떻게 푼다요? 마이너스 10의 0. 그럼 3.0 곱하기 10 마이너스 3승이래요. 어쨌든 계산을 하자면 0.5분의
10의 마이너스 2.52승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니까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 이게 KA 값이다 라고 계산을 하라는 거죠. 거지 같네요. 그죠? 답은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나온대요. 약산이니까요. 그죠? 평형상수 이용해서 이렇게 농도 구하는 건 값이 항상 더럽습니다. 자, 2번에 두 가지 산의 이온화 평형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산에 세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기를 비교해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일단 얘가 약산이겠네요. 그죠? 10승이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줬으니까 이거 염기고, 얘가 이렇게 줬으니까 이거 산이고 염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짝꿍, 얘네들이 짝꿍이죠. 그럼 얘는 약산이고, 아니지. 여기가 짝꿍, 여기가 짝꿍이지. 그럼 약산이면 강염기, 약염기, 강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줬으니까 산, 염기, 산, 염기. 여기가 세트, 여기가 세트. 얘 또한 작으니까 이게 약산, 짝꿍은 여기가 염기지, 강염기. 그러면은 강염기는 여기 약염기, 강산 됐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 누구냐 하면 HCN, H2CO3니까 요거 H2CO3 잘못 썼네. CO3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를 비교하래요. 세 가지를 비교하라는 소리네요. 자, 그러면은 얘네 세 개를 어떻게 비교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HCN은 약산인데요. H2CO3도 약산이에요. 근데 KA를 비교하자면 KA가 누가 더 작아요? HCN이 더 작아요. 그죠? 그럼 HCN과 H2CO3 중에 얘가 더 약산인 거예요. 그죠? 이 숫자를 비교했을 때. 그죠? 그러면 H2CO3와 H3O 강산이네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죠. 일단 세 개는 됐네요. 어려운 거 아니었네요. 자, 플루올이나 수소 NaOH 식을 써볼까요? HF 더하기 NaOH. 그럼 중화 반응 시켰어요. H2 더하기 NaF가 생기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염인데 BTB 넣었을 때 색깔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KA는 이만큼이에요. 그럼 얘는 약산이죠. 마이너스니까. 한마디로 HF가 얼마라는 거야? 약산이라는 거야. 강염기라는 거죠. 그럼 얘는 염기성인 거죠. 그죠? 염기성이면 BTB는 파란색을 나가겠죠. 얍. 베이킹 파우더.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건 얘래요. 탄산수 나트륨 물에 녹인 수용액. 참. NaHCO3를 물에 녹여요. 자, 근데 NaHCO3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NA와 H3O 플러스 이제 여기에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NaHCO3니까 실제로 얘 같은 경우에는 NaOH랑 H2CO3가 만들어진 염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강염기, 약산에 해당하는 아이입니다. 그 염인 거죠. 그럼 염은 분리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이걸 쓰는 게 아니라 NaHCO3가 분리가 될 거예요. Na 플러스랑 HCO3 마이너스. 짝산 짝염기에 저것저것 있었잖아요. 나 그거 잘 기억 못해요. 어쨌든 요거는 우리가 알듯이 반응 안 하고요. 얘가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강한 염기, 강한 산은 염기 반응, 음이온, 양이온 반응 안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H3O 마이너스랑 물이랑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각자 굉장히 약한 산이에요. 그죠? 약한 산이기 때문에 역반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H2CO3를 만들 거고요. 역반응으로 갔기 때문에 OH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NaOH 요게 녹였던 요거 HCO3를 녹이면요. 요게 생성됩니다. 요게 생성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염기성입니다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산염기 관련해 가지고요. 평형이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이온화 평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만들어졌을 때 중화 반응 시에 만들어지는 염이라고 하는 걸 생성해서 그 염의 수용액이 액성이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중성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판단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온화 평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이온화 상수를 가지고 강한 산입니다, 약한 산입니다라고 하는 걸 구분을 지었고요. 그게 상대적인 값이지 절대적인 값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꼭 이해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시죠? 조금 내용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되십니까?